철학 31번째 시간은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와 순수 지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프랑스의 철학자로 1859년부터 1941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베르그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베르그손이 올바른 발음이라 알려지며 베르그손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현대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20세기 지성계에 주목을 받았으며 프랑스 철학사의 주류로 평가받죠.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면서 철학자 메를로 퐁티, 질 들레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2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베르그송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수학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죠.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러 가자 수학교사는 수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철학자밖에 될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르그송은 수학을 집에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칠판 앞에서 풀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철학 교수 자격시험에서 2등을 차지하여 교수를 역임하다 명성을 얻게 되죠. 그의 강연을 들으러 온 인파 때문에 뉴욕 브로드웨이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바티칸 교황청은 그의 저서 또 다른 저서인 웃음을 남기고 모든 저서를 금서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죠. 말년에 유대인이었던 베르그송은 나치의 독일 지배에 의해 비시 프랑스에서 신분 등록을 예외시켜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폐렴에 걸린 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르그송은 인간이 지성을 통해 물질을 공간화시키며 고정되고 분리된 체계로만 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인과관계에 따른 물질일 뿐이라고 수학과 물리학에서 바라본다고 하였죠. 이러한 관점을 필연적이고 인위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질을 공간으로만 여기고 고정된 물체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고정된 물체로 여기며 그 관점을 가지고 물질의 체계를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학문 중 대표적인 것이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수학은 수적 관계로 대상을 고정하고 단절, 분리시켜서 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아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도 하나하나가 더해진 둘로 고정된 하나로 보게 됩니다. 물리학에선 물리 법칙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힘을 가했다면 힘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 안에서 물질은 지성을 통해 고정되고 분리된 체계로 있게 됩니다. 베르그송의 지적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간적으로 분리, 고정된 것이 아닌 활동하며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청소년, 어른으로 계속 성장하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1 더하기 1은 2의 예를 말했는데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1이 한 마리의 동물을 의미한다면 짝짓기를 통해 번식을 하면서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고정되지 않고 성장하며 활동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먼저 시간을 통해 이야기하죠.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시간이 있고 그것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간적으로 고정시켜서 시간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반대로 과학적 시간은 위치와 속도, 가속도의 변화량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거리, 속력, 시간의 공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오고 속력은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며 시간은 거리에서 속력을 나누면 됩니다. 이는 단적인 변화로 물질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죠. 속도와 가속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베르그송은 말하였습니다. 이미 주어진 법칙과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수학적 공식과 물리적 법칙의 틀에 의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화된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순간들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화살은 순간들로 정지해 있다고 본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시간은 지속으로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며 변화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로 체험된 시간을 가집니다. 진정한 시간은 체험하는 의식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의식 속에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하며 전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과 단절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느끼고 이를 기억하면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기억 또한 베르그송은 다르게 보았는데 기계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억과 독자적으로 상기하며 나타나는 기억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물질에 의존하여 나타난다고 보았지만 기억을 상기할 때에는 물질이 없어도 나타나며 이러한 기억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며 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더 나아가 순수 지속을 말합니다. 참된 실제라고 말하는데 동일하면서도 이질성을 드러내며 자유로운 행위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속이 순수하게 생명체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체 자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내적인 변화로 다른 차이를 생성합니다. 이는 생명체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나타나게 되죠. 억압에 의하거나 타율적이라면 순수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 지속은 직관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직관은 사물의 내부에 들어가 대상과 합해지는 인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체와 공감하게 된다고 말하죠. 또한 직관은 본능과 지성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능은 무의식적이면서 생명의 내부를 인식하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성은 생명을 고정되고 분리된 형태로 보기에 상대적이지만 본능과 함께 직관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반성하며 무한히 확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본능을 파악하며 지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는 직관은 순수 지속으로 발전된 형태로 생명체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조적 진화를 보자면 베르그송은 생명이 순수 지속을 통해 창조적 진화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은 활동을 하며 지속으로서 직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곡선이 직선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처럼 생명도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생명은 불가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어서 엘랑 비탈을 말합니다. 생명의 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가진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죠. 생명은 자신 안에 과거 전체를 보존하고 성장하면서 진화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진화는 법칙이 아니라 생성이며 창조라고 합니다. 생명은 예측 불가능성이며 필연성이 없습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죠. 더 나아가 생명이 가지는 목적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은 창조를 이끌어내면서 개체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의 진화를 통해 미래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기에 그의 철학을 생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 중에 보자면 우리는 우주를 기계론적,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실제는 생명과 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언제나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베르그송은 지성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 본능, 직관을 말하며 생명의 창조성, 진화를 말한 것이죠. 당시에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인간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기로 베르그송의 철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프랑스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되었죠. 그중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에게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재조명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르그송이었고요. 다음은 실용주의를 주장한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